좋은 교육 시스템, 그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나쁜 콘텐츠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땐 진짜 알아서 하니까. 안녕하세요. 조약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영어교육 서비스 리딩앤을 운영하고 계시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님이십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딩앤을 설계한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또 오프라인에서 학부모 세미나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또 되게 잘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모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뭐 세미나도 하시고 또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도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만나시고 할 텐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질문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남보다 뒤처지는 거에 대한 조급함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를 더 잘해야 돼요. 모국어의 근간이 설 때쯤 영어를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러면 모국어의 근간이 쓸 때가 언제냐? 그러면 7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7세부터 영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현실감 없게 받아들이죠.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저거는.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한글이든 영어든 문자는 만 3살 반 이후 접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영어는 어머니의 그 불안 심리와 이런 걸 좀 잠재울 만한 답변은 한국어 체계를 잡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영어가 따라 나가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급하실 필요 없고 영어는 한 10년을 딱 보고 가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한 6개월 보고 가거든요. 6개월 정도 뭐 어디를 뭘 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는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걸 암흑기라고 부르죠. 진전이 없어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말문이 트여요? 태어나자마자 하드 트레이닝 하면 6개월 만에 애가 말문이 트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말문이 터요. 예, 그 24개월 전후에. 예. 그럼 이제 말씀 드리면서 아까 그 따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학원을 아예 한 번도 안 보냈다고 하셨는데도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제 되게 좋은 명문고 외대부고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부모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 때 이런 게 생각보다 아이의 학습에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없으셨는지? 일단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보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그 교육 철학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학원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학원이 없어서 못 보낸 거고요. 안 보낸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부처럼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반화를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학원을 고르면 최고입니다. 그럼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 그 기준, 그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학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근데 본인이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기준이 딱 쓰잖아요. 그럼 그 학원 가서 상담해 보면 이 학원을 보낼 학원인지 아닌지 딱 나와요. 좋은 교육 시스템, 그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네, 그걸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하시고 하셔라.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하셨던 그 눈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팁이나 또는 대표님 생각하시는 좋은 학원의 기준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 습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수업을 하는 학원을 찾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원리가 뭔데요? 라는
그거를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습득 원리를 또 제가 이따 여쭤보고 또 결국 그래서 어떤 학원을 고르는 게 좋을지까지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 이게 참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게 확실히 조금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혹시 뭐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아이에게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냐면 아이가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확립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많이 읽어주셨어요. 어렸을 때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우리 고등학교 딱 갔을 때는 그냥 제가 현실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느낀 건 한 절반 정도는 약간의 대치동 스타일의 사교육에 딱 트레인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되게 긴장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학교를 보내든 어떤 학원을 보내든 독서라는 게 이 아이에게 무장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를 비유할 때 반드시 아이에게 책 수저를 물려줘라. 네. 이거는 잘못될 수 없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그 영어 습득의 원리,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굵직한 거를 4개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첫째는 외운 거를 써먹는 게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말해서 외운다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전화번호 외우거나 어저께 내가 봤던 그 사람의 티셔츠 색깔을 기억해내거나 그럴 때 서술적 기억이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단어 암기가 대부분 이런 서술적 기억에 의존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암기는 언어 습득의 원리에 그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네. 언어 습득은 기억으로 하면은 절차적 기억이에요. 절차적 기억을 몸 기억이라고 하고 서술적 기억을 머리 기억이라고 하긴 하는데, 재밌는 거는 언어는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몸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리가 비슷해요. 뭐랑? 자전거 타는 거와. 자전거야 뭐 몇 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고요. 자전거도 똑같이 그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 발달 단계가 언어가 습득되는, 언어는 1, 2년 걸리지만 자전거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것 뿐이지. 두 번째로는 그거죠. 언어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self-aware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ce 할 수가 없어요. 너 이거 구구단 외워 하면 내가 구구단 외우게 되겠지만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겠죠. 이거 애플이야 하면은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언어라는 거는 자기의 사고를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그래서 아까 그 원리 입각해서 학원도 분별이 되는 거죠. 이 학원은 단어를 50개를 외우지 않으면 학교를 안 시켜요. 그 학원에서 하원을 안 시켜요. 그리고 엄마한테 SMS가 가요. 얘가 쪽지 시험에서 통과를 못 해갖고 학원 버스를 못 타니까 데리러 오세요. 그런 학원 보내면 안 되죠. 예. 뭐,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제가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영어. 그러니까 입시가 목적이 아닐 때, 어릴 때 그런 학원은 좀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사고가 축적이 돼야 돼요. 사고가 축적이 돼야 돼요. 자기가 사고를 해야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고, 그게 틀렸어도 틀렸다고 또 거기서 지적질을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생각을 안 하죠. 그럼 답을 알려줘. 내가 외울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원리에 이어져요. 평가를 하는 순간 언어 능력 습득은 멈춥니다. 평가를 하는 순간 왜 그러냐?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특히 많이 나올 때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갈등의 순간들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fight or flight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어요. 네. 그러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튈래? 아니면 이 멧돼지랑 싸울래? 네. 우리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fight or flight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얘 언어 중추는 마비가 됩니다.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소리도 안 나와요. 예. 거기서 언어 습득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아이는 평가를 의식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언어 습득이 없다라는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서 웃고 끝내야 돼요. 예, 웃고 끝내고 다음 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너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래? 해석을 하고 자꾸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두시라. 그게 가장 어머니들의 역할이지 뭘 가르치는 게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큰 줄기에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저절로 자각해서 습득하는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사고의 축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고의 핵심은 guessing이다. 추론하고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가는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언어 습득을 돕는 원리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릴 때 어떤 영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어 듣기로 노출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예. 근데 그 충분이라는 거는 아이가 한국어도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로서 이 노출이 어느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가 알아요. 애가 힘들어하면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리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독서 습관을 어떻게 길러요? 그것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면 아이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따님 얘기 좀 이어서 해보면 일단 따님은 제가 듣기로 영어도 되게 잘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영어를 시작했는지 뭐 거부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취학 전에는 책을 애가 막 스스로 막 읽고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한 20권 읽어주면 제가 한 권 정도 읽어줬나요? 뭐 이렇게 영어책이든 한글 동화책은 어머니가 더 많이 읽어준 것 같고요. 영어책은 그래도 제가 영어를 제 아내보단 잘하니까 제가 좀 그리고 또 제가 또 오버 액션이 좀 있으니까 막 재밌게 읽어주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막 좀 간간히 해준 기억이 있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죠. 그당 제 어렸을 때 유튜브로 이제 확보를 못하는 동영상들은 DVD 대여해갖고 영어 영상 보고. 근데 이게 다른 인풋이에요. 같이 엄마가 읽어주고 아빠가 읽어주는 그 인풋과 동영상 DVD로 되는 그 인풋은 완전 다른 인풋입니다. 예. 해리포터 영화를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보면은 너무 재밌죠. 예. 근데 생각은 누가 했을까요, 거기서? 그리고 작가, 조앤 롤링. 그리고 감독.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BGM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은 다 하고, 우리는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런 그 뇌파가 달라요. 책을 읽을 때 뇌파랑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나가지 않으면 페이지를 못 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은 아이가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려야 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거, 아빠가 읽어주는 거. 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다양하게 인풋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책으로 가야 돼요. 예.
그게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셨던 방법들, 그런 인풋들이 결국은 지금 적어도 영어라는 측면에서는 결실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이제 거두신 부모님 입장에서 좀 그런 언어표 영어, 또 노출식 영어 또는 뭐 초등 영어 교육에서 좀 요거는 놓치지 마시라 부모님들께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의 재능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키웠더니 이게 되더라. 이제 그 아이니까 그렇게 해서 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답이 달라요. 그런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똑같이 영어 습득의 원리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엄마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나쁜 콘텐츠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뭐냐, 우리 아이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 파악을 하게 되고 영어 습득 원리를 알게 되면은 조 작가님의 유튜브나 저의 서비스가 인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땐 진짜 알아서 하니까. 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그 일각 그 위에 있는 거에서 이런 거죠. 시험 영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빙산의 뒷면에 가갖고 야 그러면 회화가 제일 중요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을 프랙티스를 시켜요. 인프 시험도 어떻게 스피킹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피킹은 프랙티스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예요. 영어 교육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된 채 밑에 있는 그 빙산의 펀더멘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위에서 이러고 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항상 반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